네, 오늘 시장이 좀 올라주고 있죠. 앞서 이제 갑자기 시장이 좀 강하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이자 나오는 뉴스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게 맞는지는 또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전쟁과 관련된 전황이 좀 바뀐다라는 얘기도 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환율도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5원까지 빠졌거든요. 1,4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419원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 있으니까요. 1,300원대로 내려가면 좋죠. 근데 아직은 이제 1,419원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좋은데 저희가 화장품 쪽 관련된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중국 이슈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관련돼서는 그렇게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화장품주의 최근의 흐름을 우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먼저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네. 게 최근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중국에서 상반기에 아무래도 봉쇄 때문에 좀 물류가 원활치 못했다 보니까 올해 11월 11일 광군제 대비한 물량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7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3분기 실적의 부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해외 관광객 감소 영향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보면 화장품주가 그렇게 호재거리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화장품주를 봐야 된다라면 몇 가지 저희가 뽑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보니까 오영건님께서 최근에 나노뷰티 대중의 종말이라는 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네네. 저도 오전에 한번 쭉 읽어봤는데 네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노뷰티라는 게 저희가 이 소비하는 금액이 굉장히 나노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빗대서 저희 설명을 한 건데요. 네. 과거에 저희가 보던 매체들이 90년대에는 TV를 켜시면은 5개 공중파 채널밖에 없었던 것이 최근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켜보시면은 수백 개 달하는 채널을 보고 있는 만큼 개인들의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게 대중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 많은 제품을 최대한 많은 채널에다가 다 까는 것들에 대한 전략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 방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조그만한 브랜드들 그리고 또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 과거보다 좀 더 수월해졌다 보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수요도 굉장히 세분화, 그다음 공급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판매로 이루어지기가 과거 대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이제 국내도 중국도 중국이지만 국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맥락에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네. 이게 또 소비자들도 파편화된다는 거는 한 상품, 한 브랜드 상품 가지고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 이제는 아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신제품 주기를 보통 3년 정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었고 네. 90년대에 이게 1, 2년 정도로 단축이 되었다 하면은 최근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70여 개 정도의 신제품 내놓고 있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거의 일주일에 1개 넘게 정도씩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히트 제품들의 수명도 짧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8년에 에어쿠션이라는 좀 제품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저도 업종을 그거 압니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히트 친 거죠. 그렇죠. 견인했었고 또 업종을 전체적으로 끌고 갔었던 산업 호황을 대표했던 제품이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그런 제품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브랜드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히트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중국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네. 시장에서는 중국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화장품주들 올랐다가
또 중국 안 좋다 그러면 빠지고 이러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당대회 하고 있고 네. 이거 끝나고 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중국 쪽을 연결시켜서 화장품을 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중국도 소비 부양 외에는 딱히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금 화장품 업종 내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도 이제 성장성이 회복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브랜드들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도 경쟁이 너무 심화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잘한다고 여겨졌었던 그런 브랜드들조차도 수년 만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파편화 관련한 시장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 만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아모레, LG생건 실적으로 꽂혀서 성장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예전처럼 이제 K뷰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중국 소비자들도 워낙에 효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후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좀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화장품 시장의 발전 초기 때 나타났던 그런 선망하는 이미지나 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스타들을 가지고서 소비하는 시대는 이제는 저물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외국 화장품 쓰다가 국내 화장품이 선호도 1위로 오르면서 네. 커진 것처럼 중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죠. 자체 네.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크다고 해요. 네,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2017년도에 이제 퍼펙트 다이어라는 색조 브랜드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브랜드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K뷰티를 위협한다라고 했었던 그런 브랜드들조차도 최근에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고 1, 2분기 때 매출도 40% 가까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갑자기 떠올랐던 그런 중국 브랜드, 실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됐던 그런 브랜드들도 경쟁 심화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과거랑 다른 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미국 봐야 되나요? 그래서 미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단일 국가로는 화장품 이제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수입을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3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등이 프랑스가 럭셔리니까 당연히 프랑스이고 2등이 가까운 나라인 캐나다인데 이 3등의 변방의 극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네. K뷰티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근데 업체들 비중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비중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10%가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모자른 상황이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화장품 시황이 별로 딱히 좋지 않다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럴 때 그래도 화장품에 투자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브랜드보다는 ODM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네네.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ODM 업체 중에서는 한국콜마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는 아이패밀리 SC라는 조그마한 종목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2분기부터 확인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 실적이 워낙에 안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ODM들 대비해서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12배 정도 받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브랜드 대비 좀 덜한 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이패밀리 SC는 그 탤런트 최시라 씨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네네. 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쪽이 웨딩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색조 화장품 비중이 가장 높은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제 중국 비중이 낮다라는 점, 오히려 일본 쪽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색조가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분야인데 색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나노뷰티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SKU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점 관련해서 가지고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 그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또 기업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